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훈련소의 김지훈입니다.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응원과 격려로 굉장히 이 유튜브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하는 목적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유튜브로 어떤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유튜브 준비하는 게 저한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은 되게 유튜브로 엄청나게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유튜브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막 너무 단기간에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단기간에 컸지만 사실 아직 유튜브로 사실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근데 이제 돈을 떠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계속 잘 하고 싶은데 저 혼자 이제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제 거 트레이딩 매매해서 버는 수익이 원래 제 생활 그거에 다 절반 이상이 되고요. 유튜브나 방송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유튜브에 달리는 악성 댓글, 막말들, 반말하시는 것들, 비방하시는 것들, 팩트가 아니라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시는 것들, 제가 그걸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게요. 그런 한 두세 개 때문에 다른 댓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댓글에 팩트로 지적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데 그거 보는 게 막 되게 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한 수천 번, 수조 번 강조해서 이거는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저희가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개별 종목을 올리면 그거를 사라고 생각하시나 댓글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 샀다고 얘기하시는 분, 이거 보고 샀어요 하시는 분, 아니면 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무시하시는 건지, 이거는 제가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해서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계속 공부하는 종목들을 그냥 꾸준히 순차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다 오른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이 주가 다 오른 거 왜 오른 것만 얘기하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제가 매수 매도 추천의 의미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매수 매도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요.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차트 얘기하시는데 제가 차트를 볼 줄 몰라서 차트상의 고점에 있는 것만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마치 차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차트 보고 고점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산업이랑 개별 기업을 일단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이나 투자 판단하는 기준은 그건 본인이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저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추후에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종목 다 오른 거 왜 올리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차트상의 고점이 어쩌고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댓글 보기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기업 분석하고 공부하고 일단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짜고 투자 기준이나 뭐 목표 수익률이나 뭐 손절이나 뭐 얼마나 보유할지 비중은 어떻게 실지 그런 거는 그 후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차원, 공부하는 차원,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마 저를 계속 꾸준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추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같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떻게 사실 디테일하게 그 매매와 관련된 것들도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고점에 있는 것들만 올리냐고 하는데 그냥 좋은 종목을 올리는 거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올리는 거지 제가 투자할 시점까지 판단해서 이건 올리는 게 아님을 투자할 시점 판단은 전혀 안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주가 위치 때문에 사실 그 종목 선택하는 게 되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망설여져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들도 이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개별 기업단에서 반드시 봐야 될 종목이라서 갖고 온 겁니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해서 오류 지적해 주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드릴 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정사항 있는 부분들은 뭐 나중에 Q&A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든 아마 시간적인 영상 찍을 때도 시간이 조금 급박하게 찍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찍을 때는 좀 자세히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너무나 많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유튜브 좀 잘 성장시켜서 유튜브로 많은 분들하고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서 다 이거 보시는 분들 모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시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큐렉소의 첫 번째 목차는 수익률 현황,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차트입니다. 네, 큐렉소 이거는 8월 10일자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5.7% 상승했습니다. 로봇주 관련돼서 큐렉소가 속한 로봇주의 평균 상승률은 122%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조금 뉴로메카가 조금 잘못됐네요. 일단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T 로보틱스가 3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레인보우가 323%, T 로보틱스가 359%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큐렉소는 162%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유진 로봇이 최근 단기적으로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140% 올랐고, 그죠? 생각보다 뭐 T라유텍 그리고 SBB테크, 뉴로메카 이런 회사들도 다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2차 전지가 2달 동안 그 날아가는 동안에 로봇주는 부진했지만 연초에 굉장히 그 소위 말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590억 투자권 때문에 한번 빵 떴다가 최근에 주춤한 상황이지만 다시금 로봇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회사들 중에 큐렉소를 택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30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 일단 체결강도 먼저 말씀드리면 평균 100이 좀 안 됩니다. 지금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미치면 매도세가 많은 거고요. 아무래도 팔자세가 더 많은 거고요. 100보다 위면 매수세가 많은 겁니다. 근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강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렉소가 속한 로봇 시장은 앞으로 고성장하는 산업일까요? 네, 저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연평균 20%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년에 277억 달러인 글로벌 로봇 산업이 26년에 741억 달러로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18%입니다. 네. 전체 로봇 시장이 18%고요. 큐렉소가 속한 의료용 로봇 시장은 20% 연평균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왜 로봇이 많이 쓰일까요? 일단 인구 고령화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저희 나라 삭제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 고령화 사회고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동남아를 제외하고 북미나 유럽도 다 고령화 사회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력, 노동 인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을 대체할 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단순 노동을 할 뭔가 사람을 대체할 대체제가 필요한데 가장 그 대체제로서 지금 완벽하게 부각받고 있는 게 로봇인 거죠. 근데 로봇을 왜 못 썼을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왜? 사람이 점점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보기에는 나름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제가 40대다 보니까 20, 30대 물어보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소위 말한 3D 업종 직군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저만 해도 심지어 저는 조선 관련된 업체에도 있었고 플랜트 업체에도 있었는데 조선하고 플랜트의 핵심은 용접이거든요. 용접을 이제 기계가 합니다. 로봇이 합니다. 왜냐면 뭐 베트남에서 용접공을 데려오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오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일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계가 로봇이 용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이 상용화됐죠. 서비스 로봇은 저만 해도 저희 동네 이디야 가면은 다 이 로봇이 다 그 배송해요. 그리고 심지어 LG가 있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 가면 거기는 아예 그냥 그죠?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죠. 길에도. 그것도 있고 닭을 굽는 치킨을 굽는 로봇도 생기고 공장에 가면 공장에 있는 자동화 설비의 대부분은 이제 로봇으로 엄청나게 대체되고 있고 그래서 로봇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구조적으로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공장을 지금 다 자동화하려고 했죠. 사람 안 쓰고 왜? 사람 쓰면 인력 관리하기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사람들 요구 사항도 많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쉬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로봇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초기 비용 한번 빡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고정비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봇이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주변에 로봇들이 진짜 점점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서비스용 및 전문용 로봇 수요 때문에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술은 이 큐렉소는요 수술하는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수술은 인간이 하는 소위 말하는 휴먼 에러라는 게 있죠. 인간이 하는 오차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로봇이 감정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가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 그죠? 필요하긴 한데 위험한 것들을 다 로봇이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한 것들. 그래서 로봇 시장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로봇 시장에서 좀 특화돼서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을 하고 있다. 마켓앤마케츠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이 59억 달러에서 연평균 17% 성장해서 25년에는 12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약 3배, 2.5배 정도 성장합니다. 2025년까지. 네. 자, 큐렉소가 하는 일단 로봇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보조수술, 재활치료,
이런 데 장점이 있는 로봇이에요. 네, 수술을 보조하거나 재활 치료하거나. 수술용 로봇도 은근히 지금 채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얼마나 성장한다고요? 연평균 20%. 그리고 의료용 로봇 연구 자금이 확대되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네, 큐렉소 관련돼 가지고 이 의료용 로봇 시장이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생각하는데 LG그룹이 이미 삼성보다 훨씬 먼저 LG전자가요. 유진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미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LG가 로봇에 엄청 투자를 했고요.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할 거예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LG가 이미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로봇 엄청나게 투자를 이미 4, 5년 전부터 해놨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제 IPO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산만 하나요? 대기업은 다 합니다. SK도 로봇 하고요. 현대차도 조 단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걸어다니는 막 심지어 덤블링하는 이족 보잉 로봇을 만드는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분을 샀죠. 현대차도 로봇의 진심이죠. 현대중공업도 아까 용접하는데 로봇이 쓰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웬만한 대기업은 다 합니다. 그죠? LG, 두산, 현대, SK, 삼성. 근데 왜 로봇이 도입이 늦냐? 아직도 비용이 비싸요. 높은 비용 때문에 로봇 도입이 아직도 높은 비용 때문에 로봇 도입이 늦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들, 민간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글로벌로 성장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비쌀까요? 의료용 로봇이 제일 비싸죠. 가장 고가예요. 근데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 이 로봇 시스템의 높은 비용이 당연히 점차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지원금을 주잖아요. 지원금을 주면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판가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판가를 낮춰가지고 더 활성화하는 거죠. 로봇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로봇 시장은 17.5%인데 네, 한국 IR 협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7.5%인데 의료용 로봇 시장은 16.5% 성장한다. 자, 큐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어 하면 안 되고요. 한국 야쿠르트가 갖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죠. 그죠? 지금 PD님도 놀라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한국 야쿠르트가 큐렉소를 왜 샀을까요? 그것도 물류를 이동하는 로봇도 아니에요. 아 근데 한국 야쿠르트가 요새 야쿠르트 그 어머님들이 다 그거 기계 타고 다녀요. 아시죠? 길에도 절대 안 걸어 다니고 이거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것도. 근데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로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그 윤호중 이제 그 아드님이죠. 윤호중 회장님이 이제 사명도 바꿨어요. HY로 사명 바꿔가지고 2011년에 사실은 미국의 수술 로봇을 갖다가 판매만 하는 유통만 했는데 2017년에 현대중공업의 의료 로봇 사업부로 인수했어요. 큐렉소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기술력이 없고 그냥 로봇 유통만 하는 회사였는데 현대중공업 의료 로봇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로봇 기술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 인공관절 로봇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큐비스 조인트, 그 다음에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요게 두 번째,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를 출시했어요.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겠다. 뭔가 신성장 동력이 없을까 해서 마침 현대중공업에서 의료용 로봇 사업부를 매각하니까 그거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서 이 윤호중 회장님이 큐렉소를 한국 야쿠르트 그룹, HY 그룹에 편입시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4, 5년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했어요. 2분기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자, 제가 로봇 관련된 회사를 망설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숫자가 안 찍혀요. 2차 전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출 규모가 너무 작고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131억밖에 매출이 안 돼요. 적자예요 심지어.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한 250억대 매출의 적자예요. 로봇 관련된 회사는 딱 제가 한 회사만 좋아해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만드는, 감속기는 다 전부 일본의 하모니트라고 죄다 일제를 쓰는데 유일하게 가장 먼저 SPG라는 회사가, SPG는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웬만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에 다 들어가는 회사. 그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감속기를 최초로 국산화해서 SPG라는 회사가 로봇 관련된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감속기를 지금 엄청 캐펙스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PG를 하려고 했는데 SPG 주가 위치가 또 마침 고점인 거예요. 그것도 올리면 또 엄청나게 또 뭐 차트가 뭐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SPG를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혹시나 보고 또 사실까봐 너무 걱정돼서. 큐렉소도 싸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큐렉소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SPG는 덜 빠졌고, 그래서 둘 다 비싼데, 둘 다 비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비싼데 둘 중에 혹시라도 또 샀다는 분 계실까봐 조금 더 주가 위치가 낮은, 둘 다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거 가지고 큐렉소도 비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또 본인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렉소가 주가 위치가 SPG보다는 조금 나아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큐렉소가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환경이 수술하는 로봇 업체한테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어디 회사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요, 수술 로봇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회사가 있죠? 미국의 글로벌 원탑, 압도적인 원탑,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그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수술 업체들한테 굉장히 지금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인 분위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령화,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글로벌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저출산, 자 고령화, 그죠? 저출산. 그래서 의료 인력이, 의료는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연령대가 조금 더 낮을수록, 그죠? 물론 저는 의료 쪽은 경험이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령화 저출산으로 그냥 전체 의료 캐파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력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다. 근데 글로벌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막, 저도 사실은 의대 가려고 진짜 의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의대 못 가서, 결국 의대를 못 갔는데, 근데 공대 나온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의대 못 갔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의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심하고요. 다른 글로벌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막 의사가 막 짱인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의료 쪽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균형이 엄청 더 심화됐어요. 근데 수술 로봇 써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장점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단가는 비싸지만. 그래서 이 수술 로봇 장점 때문에 소비자 인식이 엄청 개선됐어요. 그래서 의료 쪽 로봇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장점 때문에 폭풍 성장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국내 의료용 로봇이요, 이 값비싼 로봇 중에서도 비싼 거에 끝판왕 수술 로봇을, 국내 의료 수술 로봇이 기술력도 좋고 품질도 좋으면서 가성비 있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이 큐렉소가 1분기에 인도에만 작년 연간 파는 거의 절반 이상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의료 시장의 끝판왕은 어디죠? 역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미국하고 일본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선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의 76%, 여기 76%라고 돼 있잖아요.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의 70%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까 한 나라 일본이 주도해요. 근데 이 중에 6개 업체가 76%를 점유해요. 이 6개 중에 1등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 이 회사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해요.
그렇죠. 공부해보면 하다는 얘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6개 업체가 전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의 76%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큐렉소는 앞으로 이 의료용 로봇 시장의 틈새 시장을 가성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품질과 레퍼런스, 그 다음에 큐렉소도 그럼 기술력이 떨어지냐?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해외에서 지금 검증받아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 큐렉소 먼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의료 로봇이 아직 100% 매출이 아니에요. 1분기 기준으로 43%고요. HY, 네, 요게 HY가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요. 이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예요. 뼈 이식제 만드는 회사인데 LNC 바이오가 2대 주주였는데 전부 매각했어요. 그래서 매각딜,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었어요. 자, 큐렉소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병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했어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조인트가 관절이죠, 그죠? 네. 국내에서 첫 작품이 나왔고요. 이게 왜 좋냐? 사람 손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오차, 인간 오차, 휴먼 에러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술의 단계를 발전시키고 오차를 줄이니까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같이 이 시술하는 의사들의 소위 말하는 뭐 피로도라든지 의사들의 그걸 줄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뼈의 절삭 범위, 깎는 거에 오차를 줄였대요. 그래서 인공관절 모양하고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그 모양, 크기, 위치를 정확하게 100% 일치하게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설계도로 맞춰서 그냥 딱 뭐라 그러죠? 완전 딱 판마기처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수술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뼈 절삭 범위 오차도 줄이고 모양, 크기, 삽입 위치까지 다 정확하게 100% 일치하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큐렉소가 가성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레 타 국가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봤더니요. 구멍을 작게 뚫어가지고요. 요거는 서울 아산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있는 자료입니다.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적대. 그러니까 적게 뚫으니까 당연히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작겠죠. 통증도 적은데다 회복도 빠르대요. 그러니까 퇴원을 앞당길 수 있어요. 엄청난 장점이죠. 3D로 엄청 정교하게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요. 세 번째, 인간이 하면 이 손떨림이란 게 있잖아요. 미세한 손떨림 방지해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개 부위가 적으니까 미용적으로도 덜 보기 흉한 거죠. 그 다음에 합병증이나 재발률 감소 효과까지 있어요. 출혈까지 적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이나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질환까지 치료에도 도움이 된대요. 엄청나게 장점이 많죠. 그래서 이게 큐렉소에서 만든 큐비스 조인트 시술하는 끊임없이 오차를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낮춰준다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거 외에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장점이 많죠. 근데 두 번째는 큐비스 스파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사전에 수술을 세팅을 해요. 계획을 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으로 수술 도구 위치를 찾고 다양한 자세에서 수술 도구를 가이드 해줘요. 심지어는 수술 시작부터 종료까지 수술 도구를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엎드린 자세나 측면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수술 도구에 환자한테 자세를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고 환자를 귀찮게 하지 않고 수술을 가능하게 엎드리거나 측면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게 한대요. 그래서 큐비스 스파인하고 큐비스 조인트 모두 지금 미국 FDA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8월달, 올해 8월이죠. 그러면 승인 신청해가지고 내년 말이면 큐비스 조인트, 큐비스 스파인. 그러니까 큐비스 조인트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은 척추 수술 로봇. 이게 모두 미국 시장에 아마 내년 말부터는 진입해가지고 가장 기술의 끝판왕 2025년도 미국 시장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 미국이 21년 기준으로 이 인공관절 시장 점유율 65%에 거의 웬만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다 미국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다. 이미 큐렉소는요, 미국의 Think Surgical Incorporation의 TSI랑 큐비스 조인트 기반의
이 관계사를 차려놨어요. 이 FTA 인허가 받고 이렇게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TSI 이미 큐비스 조인트를 4대를 공급해놨고요. 이 TSI가 미국 자회사로 지금 큐비스의 미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일본에서는요, 엄청난 그룹이죠. 예, 교세라라는 이 대기업이랑 지금 큐비스 조인트 독점 판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교세라가 큐비스 조인트의 일본 인허가랑 판매 책임을 맡고 있다. 근데 일본에서는 별도 임상 진행하지 않아도 미국이랑 다르게 별도 임상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4년도에 일본에서 이 미국의 FDA처럼 그 인허가 획득해서 일본도 25년부터 일본 판매할 것. 그래서 가장 끝판왕, 기술의 끝판왕 미국이랑 초고령화의 끝판왕 일본에서 둘 다 25년에 판매가 폭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일본 정형외과 이 매출이 20년 36억 달러에서 27년 56억 달러로 연평균 약 7%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큐렉스의 인도 모멘텀인데요. 인도에서는 20년 6월 달에 메릴 헬스케어,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2025년까지 최소 의료용 로봇 53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8월 달부터 이미 큐비스 조인트 이게 지금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이 메릴 헬스케어라는 데가 어떤 회사냐? 전 세계 글로벌 100개국에 100개 이상의 의료용 제품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인도 임플란트 1위 업체예요. 근데 이 개별국가 인허가를 다 이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로 인도 외 지역까지 추가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데 글로벌 100개잖아요. 그럼 인도 말고 어디 동유럽, 그 다음에 어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어디 중동아시아 계속적으로 추가 공급 계약이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다. 어디? 인도, 동유럽, 남아메리카, 중동아시아. 네. 그리고 또 현재는 인도, 동유럽, 남아메리카, 중동아시아 중에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디?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인구가 많은 나라죠.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인허가 획득이 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이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요, 당장 올해 23년 4분기부터 큐비스 조인트 추가 판매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요게 그 메릴이라는 헬스케어 전문 인도 임플란트 1위 기업인데 글로벌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죠. 유럽 커버하죠. 인디아 커버하죠. 중앙아시아, 중동, 그죠?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글로벌 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자, 큐렉소는 인도에서 지금 연간 큐렉소의 전체 수출 물량이 33대인데 이미 인도에서 17대를 벌써 납품을 했어요. 왜? 인구 대국 인도, 그죠? 이 인구 대국 인도에서 지금 이미 작년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했다. 그래서 인도, 초고령화 국가, 일본, 세계 최강 기술 대국, 미국을 모두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인도, 일본, 미국, 심지어 아까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랑 그죠? 남아메리카, 중동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다. 원래는 돈을 버는 거는요, 아까 그 로봇 유통이에요. 의료 로봇 무역 유통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의료 로봇 무역 유통으로 번 돈을 다 이 신규 수술 로봇 만드는데 지원을 해줬어요. 원래는 의료 로봇 유통 무역 유통하는 거에서 버는 돈을 이 수술용 로봇 개발한다고 돈을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의료 로봇 무역 유통을 드디어 매출 올해 2분기에 넘었어요. 원래 비용 지원하던 무역 유통 사업이 160억 매출인데 실제 의료 로봇이 매출이 182억이 나왔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그 격차는 커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고관절 수술 로봇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24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치과용 로봇까지 또 지금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 품목 자체가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다. 이 회사도요 R&D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야쿠르트라는 대기업에서 지금 5년 넘게 계속 적자인데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AI를 활용해서 수술 계획을 더 정교하게 쌓고 기술 적용 분야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싹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올해 의료 로봇만 연매출 300억이고요. 전체 매출 지금 700억, 작년에 650억 한 것도 연평균 매출이 50% 성장했는데 올해도 한 15% 정도 성장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성장 가능할 거로 보여요. 작년 매출이 52% 성장했고요.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11억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 거의 30% 정도 늘어났는데 매출이 지금 분기 매출 200억대 매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그래서 의료 로봇이 전체 매출, 이제 유통이 아니다. 무역 유통이 아니고 실제 로봇 만들어서 의료 수술용 로봇 판매로 5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이 큐렉소가 700억 정도 예상했는데 740억으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오히려 늘렸어요. 그래서 의료 로봇만 350억 이상, 그리고 이게 대당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대 이상 판매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큐렉소의 수술용 로봇이 3억 5천이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로봇은 5억 넘어갑니다. 거의 40% 넘게 가격 차이가 나고요. 앞으로 아까 엄청나게 많은 나라 나왔잖아요.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그죠? 인도, 그 외에도 37개국, 그 6개 나라를 제외한 37개국에서 의료용 로봇이 인허가 획득하고요.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대감 가지는 거는 내년 하반기에 가장 큰 기술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인 미국 시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인허가 획득해서 25년에 미국 판매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본이랑은 교세라랑 조인트 벤처 맺은 게 25년에 판매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아직 중국 진출 못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로봇 시장은요, 연평균 14%씩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요거 발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 큐렉스에서 만든 재활용 로봇이에요. 모닝워크. 네, 이렇게 로봇 관련된 매출이 폭증합니다. 2배 넘게 폭증했죠. 올해도 뭐 1분기에 84억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곱하기 4만 해도 지금 뭐 3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10억에서 350억이면 뭐 70% 넘게 성장하는 거죠. 요 골고루 다 늘어나고 있어요. 큐비스 조인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모닝워크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큐비스 조인트 말고 큐비스 스파인. 네, 큐비스 스파인은 1분기 때 작년에 매출이 없었는데 올해 1분기 때 2억 정도 매출 나왔고요. 큐비스 스파인도 아까 미국에서 인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수술용 로봇 시장은요, 2030년까지 한 210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71억 달러거든요. 71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니까 몇 배 증가하죠? 3배 증가합니다. 네, 2030년까지.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은 한 20% 정도. 예,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다. 지금 큐렉소의 장점은 SK증권 리포트를 참고했는데요. 해외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해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팔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더 마진이 좋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게 큐렉스에서 하는 가장 핵심 인공관절 큐비스 조인트고요. 네, 요거는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입니다. 자, 이미 지금 그죠? 네. 요 인허가를 다 받았죠. 큐비스 스파인 같은 경우는 FDA 인허가 그죠? 그다음에 모닝워크 이게 보행 재활 로봇이고요. 병원 가면 요거 기존에 이거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 로봇으로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큐비스가 이 임플란트 유통 사업을 합니다. 요 어디 회사 걸 유통 사업 하냐면요. 짐머바이오맷이라고 얘네가 1등입니다. 그래서 얘네에 관련된 유통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판매 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아마 올해 물량의 1분기 물량의 단순 4배만 해도 70% 이상 판매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인공관절 시장 규모인데요. 인공관절 시장 규모도 보시면 네, 꾸준히 지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까 인공관절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65% 제일 높고요.
자, 큐렉소는 23년도까지만 매출이 나왔는데 그냥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평균 20% 정도는 매출 성장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진짜 내년에 한 850억대에서 1000억대 정도 매출 찍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55억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향후 앞으로 2, 3년간은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완전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한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지금 750억 정도 매출 찍히는 로봇 회사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SPG랑 유진 로봇 정도가 이 정도 매출 찍히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알죠. 자, 여기 시가총액별로, 아니 죄다 적자니까 그 PSR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거가 매출 나온 거가 없으니까. 지금 인탑스가 매출로는 지금 뭐 1조 넘게 매출하는데 이 중에 로봇 사업의 비중은 20%도 채 안 되고요. SPG가 한 4,400억. 그 다음에 고영이 2,750억. 고영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로봇 관련된 비중이 그래도 30% 이상 됩니다. 그죠? 레인보우 136억밖에 안 되고요. 큐렉소가 인탑스, SPG, 고용, 로보스타 다음으로 매출 5위입니다. 5위권입니다. 큐렉소가.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회사는 인탑스, SPG 역시, 그 다음에 고영, 큐렉소, 로보스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큐렉소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PSR인데 당연히 PSR이 낮을수록 좋겠죠. 지금 PSR 낮은 게 인탑스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SPG, 그 다음에 로보스타 정도예요. 로보스타는 그래도 로봇 관련 전문 회사인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 1,432억에 영업이익 18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는 매출 찍히는 회사,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 한번 보자. 그런 회사가 SPG, 그 다음에 큐렉소, 그 다음에 로보스타, 뭐 고용. 차라리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대감에 엄청, 삼성투자 기대감에 땡긴 거고요. 차라리 이런 숫자 찍히는 회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건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기사 때문에 간 건데, 유진 로봇도 매출은 한 500억대 가까이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큐렉소는 별 차이 없죠. 그리고 영업이익 작년 기준으로 36억 영업이익 나는 회사다. 근데 어찌됐건 기술의 가장 좀 고난이도나 뭐 특화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 의료용 로봇 시장 내에서 틈새 시장으로 더 폭풍 성장할 걸 봤을 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SPG하고 감속기를 만드는 SPG하고 큐렉소다. 지금 사실 유진 로봇이나 로보스타가 하는 뭐 물류이송 로봇 이런 그 로봇팔 관련된 부분은 경쟁이 사실 좀 너무 치열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의료용 로봇 하면 대표적인 게 큐렉소하고 뭐 미래컴퍼니 그 정도밖에 없는데 큐렉소가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은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는 투신이랑 보험 이렇게 좀 사고 있고요. 사실 뭐 장기 투자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물량은 좀 전혀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아직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요거는 120일 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거의 뭐 한 4억 정도 산데 뭐 수치는 너무 낮고요. 기관은 한 뭐 120일 동안 장기 물량으로는 한 9억 정도 샀습니다. 차트에서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적어드렸는데요. 13,900원, 16,000원, 19,300원, 21,800원입니다. 최근에는 요 지금 추세는 깨지지 않는데 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저는 이탈하지 않고 요 마디 구간 가격대, 그리고 요 밑에 마디 구간 가격대, 요 위에 마디 구간 가격대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주봉상의 차트인데요. 10,000원, 16,300원, 23,000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주봉상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월봉이고요. 큐렉소 이제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이유, 그러니까 인력 부족, 의료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그
그 다음에 글로벌로 로봇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서 큐렉소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는 유럽하고 북미에서, 북미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승인, 그죠? 유럽은 이미 승인받은 나라가 꽤 있고, 지금 유럽, 북미, 심지어 일본까지 지금 글로벌 그 수술 로봇의 76%를 담당하는 상위 6개사의 틈새 시장을 큐렉소가 노리고 있다. 큐렉소는 한국 야쿠르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의료용 수술 로봇 틈새 시장을 잘 개척을 했고, 가성비, 높은 가성비, 그 다음에 품질, 그리고 레퍼런스까지 확보를 하면서 다양한 의료용 로봇 중에서 특화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또 뭐 있죠? 척추 수술 로봇, 또 뭐 있죠? 재활 보행 로봇. 네, 요거에 특화돼서 이미 해외로 이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이미 작년 연간 물량의 절반이 넘는 인도에서는 수출 17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어디 나라 말씀드렸죠? 호주, 예, 터키, 말레이시아, 또 어디죠? 인도네시아, 예, 이미 시장에 진출했다.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수술용 로봇 자체가 글로벌로 20% 성장할 건데, 올해 처음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첫 스타트를 끊었고, 거기서 높은 가성비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가 엄청 다양화되고, 글로벌 국가로 납품하는 이 로봇의 종류도 인공관절 로봇, 척추 수술 로봇, 재활 보행 로봇 등 다양한 품목으로 품목도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20%씩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이렇게 큐렉소처럼 매출과 이익이 찍히는 회사는 SPG, 그 다음에 로보스타, 고영, 예, 이 정도 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숫자가 찍히는 로봇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큐렉소 스파인, 큐렉소 조인트, 그 다음에 모닝워크, 이 세 가지가 글로벌로 지금 앞으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는 로봇 관련 주식 중에서 탑2로 꼽기에 좀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큐렉소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